자,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계정 과목도 밑줄 좀 오늘 재무회계 마무리가 돼요. 자, 어디 있냐면은요. 위에다 적어놨구나. 여러분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요. 보시면 자, 이게 처음에 그때 이제 항상 그 여러분들 시험에 이 외환회계가 출제가 될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12월 31일자 환율이 찐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막 여기 990만 원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되는데 뭐냐면 내가 단기 차입금이 언젠지 몰라도요. 9,000달러를 내가 빌렸던 거예요. KABC사로부터요. 이해되세요? 그럼 9,000달러를 빌렸는데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12월 31일자 환율이 찐인 거죠. 그럼 내가 9,000달러의 단기 차입금을 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해 봤더니 달러당 1,3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17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렸을 때 9,000달러 빌렸을 때는 우리가 990만 원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지금 기말에 9,000달러가 평가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70만 원 됐다. 그 평가하는 분개하세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990만 원에서 1,17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기 차입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990만 원을 1,170만 원으로 올리는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꼭 채권 채무 거래처 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계정 과목인데 이거는 부채가 뛰었죠? 갚을 게 는 거예요. 갚을 게 금액이 990에서 1,170 된 거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갚을 게 는 거니까 그래서 손실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환회계에서는 62페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말에는 평가하는 걸 환산한다라고 하고요. 알죠? 단기 중에는 우리가 외환차익, 외환차손 쓴다라고 했었죠. 계정 과목 2개 구분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적은 거예요. 워낙 시험에 나오니까요. 아예 한 문제 더 넣어놨어.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시간 4분 드려볼게요. 10번도 똑같이 응용해서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그 실기 숙제 나갈 건데요. 많이 풀어보시는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힘드시지만 여러분 두세 번 하시다 보면 감 와요. 자, 얘도 똑같이 10번도 별표고요. 얘도 똑같이 62페이지예요. 이해는 되셨어요? 음, 여기서 음.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아이, 요거를 평가하는 거, 이건 이해되세요? 요거 대변. 이거를 요로 올리는 거잖아, 단기 차익금을요. 180만 원 올렸죠. 990만 원짜리 얘로 평가된 분개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익금 990만 원에서 기말에 1170만 원 됐으니까 대변의 단기 차익금 올린 거예요. 응? 응? 아니 990만 원이 있었잖아요, 단기 차익금이. 근데 올해 연도 말에 달러당 1,300원. 그러면 9,000달러를 올해 연도 계속 가지고 있고 단기 차익금 달러당 1,300원 우리나라 돈 요 금액 되잖아요. 이 금액으로 빌렸던 게 이 금액으로 평가되는 분기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럼 얘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180만 원 늘려줘야죠. 180만 원 늘려줘야죠.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게 단기 차익금 올라갔으니까 대변으로. 그 다음에 얘가 돼서 부채 갚을 게 990에서 기말에 1,170만 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갚을 게 뛰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평가 손실인데 그 평가 손실을 환산당하는 거예요. 외화 쪽은.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10번도. 이거 쓸 때하고 이거 쓸 때는 결산. 기말에는 뭘 네, 그렇죠. 기말엔 환산, 회수 또는 상환 시점에는 요거 계정 과목. 회수 또는 상환 단기 중이라는 얘기죠. 기말 결산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아마 숙제 나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깜빡해가지고 숙제를 못 냈더라고요. 유인물만 알아드리고. 외환회계는 많이 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장땡이에요. 진짜로. 자, 보시죠. 10번. 자, 10번도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자, 10번도요. 내가 외상 매출금이 있으니까 $10,000의 외상 매출금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을 당시에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1,3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근데 이 $10,000가 올해 연도 말에 달러당 1,4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00에다가 달러당 1,400 곱하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외상 매출금이 1,40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을 때는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연도 말에는 1,400만 원이 평가되는 분기해라 그 뜻입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300에서 1,400 되게 하려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대변 뭐야 어디 있냐? 깜짝이야. 아닌데? 외상 매출금을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늘리려면 차변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채권이니까 거래처 ABC 이렇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의 금액이 늘었다. 아까는 부채 갚을 게 는 거니까 기분 나빠서 손실이고 지금은 받을 게 는 거죠. 100만 원만큼. 기분 좋으니까 이익. 알죠? 근데 단기 기말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계정과목 잡는 거고요. 알죠? 이렇게 하시고 또 기출문제 푸시고 알죠? 그 다음에 유인물도 푸시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감 잡혀요. 알죠? 자, 이제 동그라미 여러분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이것 좀 동그라미 시험에 나와가지고 8번 있죠? 8번. 동그라미 8번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8번에다가 41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8번에다가 41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원래 잘 안 냈거든요. 41페이지 이거 세무이금용이에요. 원래 세무이금이 최근에 두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보실게요. 이거 여기다 좀 적을게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자본에서 우리 자본의 플러스하고 자본의 마이너스는 서로 간에 상기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있잖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만 배웠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손실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진짜로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플러스라고 해요. 왜냐면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그만큼 자본이 줄어야 되니까 뭐야 이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다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의 마이너스인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은 자본의 플러스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개도 서로 간에 상계합니다. 되시겠어요 일단은? 요거를 개념 잡으시고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그리고 41페이지 있죠 여러분들. 어차피 숙제 나갈 때 이거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시험에 나온대. 제가 여러분들 그 숙제 실기 하세요라고 오늘부터 낼 거거든요. 특히 이 재무회계에 대해서 하시다 보면은 이거 2번 접하실 거예요. 2번 접하시니까 괜찮아요. 재미 녹화한 것도 있어요 이미. 알죠? 실기 숙제 꼭 하셔야 되고, 알죠? 이게 최근 거라서. 자, 그래서 일단 동글 8번 있죠? 8번. 8번은 41페이지고요. 시간은 여러분 5분 드려볼게요. 이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5분 드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입니다. 그 41페이지가 좀 잘 안 읽히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하고 손실 상기한다 그 뜻이 맨 위에 겁니다요. 41페이지 맨 위에 거. 여러분 꼭 틀리셨다고 뭐 기분 상하지 마시고 알죠? 생각하시는 거가 항상 회계적으로 처음엔 중요해요. 알죠? 그리고 문제 많이 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으니까. 네.
좀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문제는 보셨죠? 문제 보셨으니까 좀 설명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긴데요. 진짜 시끄러워. 아이고. 아이고, 이러네요. 네, 여기다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니까 요건 일단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럼 일단 매도 가는 증권 매입하는 게 내가 10월 4일, 전년도 10월 4일이죠. 우린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산 문제 나오면 올해 연도 말 분기 어떻게 할 거니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실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 한 주당 3만 원 주고 샀죠. 1000주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아마 3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취득할 때 금액이. 그죠? 근데 전년도 말에 한 주당 32,0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32,000원에다가 1000주를 곱하시면 이게 공정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요게 3,200만 원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샀었을 때는 3천만 원이잖아요. 1000주에 대한 금액이. 되세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그러면은 2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년도 말이지 올해 연도 말이 아니죠. 맞죠? 전년도 말에 일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떴어요. 일단 전년도에 2분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자, 그랬다가 얘가 어떻게 됐냐면 한 주당 시가가 29,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럼 29,000원에 난 아직도 1000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2,900만 원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럼 2,9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요 3,200만 원짜리가 2,900만 원으로 평가가 되니까 단기 말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평가 손실,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줄였습니다. 죄송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0만 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근데 우리가 그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서로 간의 상계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아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우리가 서로 간에 상계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본래 계정과 보면 얘죠. 올해 연도 말에 본래가. 그럼 원래 본래의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니까 상대방 계정과 과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상대방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뜨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이제 상대방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거꾸로라면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었어요? 상대방부터 먼저 까고 모자르면 본래 계정 과목 잡는다 그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분계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12월 31일 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빼야죠. 올해 3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을 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 번호가 2개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실기는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우리가 123번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 쪽이거든요. 알죠? 근데 우린 투자자산이니까 투자자산은 178번이라고 그냥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외우시고.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럼 3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기 전에 전년도 말에 평가 이익 200만 원 있었죠? 걔부터 까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태생이 어디예요? 대변 태생이겠죠? 그럼 까니까 차변으로 까는 거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얘를 200 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잔액이 0 됐겠죠? 되세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퉁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께 끊으시라. 이거 처음에 접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하고 평가손실도 하나는 자본의 플러스, 하나는 자본의 마이너스니까 서로 간에 상기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죠? 오늘부터 이제 실기 숙제 나갈 건데 접하실 거예요, 될 거예요, 곧. 98회차 있거든요, 아마. 알죠? 이렇게. 이해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라고 하기엔 제가 좀 여기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영상 보시고 꼭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개정 과목 유인물 밑줄 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개정 과목 유인물 중에 밑줄 좀 안 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개정 과목 유인물 펴주시고. 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개정 과목 정리라고 있는 것을 개정 과목 정리. 거기에서 4페이지 미지급 배당금 밑줄 안 쳐져 있죠? 맨 위에 14번. 안 쳐져 있죠, 여러분? 14번 매도가 아니에요. 미지급 배당금이요. 그죠? 자, 그 미지급 배당금은 어디에 미치냐면요. 현금 배당이 결이 미치고 현금 배당이 결이 미치고 우리가 결이다라는 거냐 현금 배당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끝에 기업이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 배당액 여기에 미치고 그러니까 기업이 주총일 날 현금 배당 드릴게요라고 할 때 부채 잡는 개정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가로 3번 자본에 가로 2번 자본 잉여금 여기 밑줄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죠. 워낙 중요하니까. 자, 거기 3번 자본에 가로 2번 자본 잉여금 있죠. 이거 여러분 뜻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다라고 있었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자, 거기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까지 미치고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 그리고 오른쪽에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과의 차액 미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받은 거죠. 이거 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자 차익 있을 겁니다. 자, 감자 차익은요. 거기 자 감자에 미치고 감자 가로 안에 감자에 미치시고 쭉 밑줄 주식의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없앨 때 일단 사야 없앨 수 있잖아요. 싸게 주고 산 거죠. 그 뜻이죠. 싸게 주고 샀어도 이득이잖아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진짜 조심하셔야죠. 이거 수익으로 낚시를 쳐요. 수익 아니라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니까 요거 수익입니다, 여러분. 수익이래. 자본 잉여금입니다. 오늘 실수 많이 하네. 자, 중간서부터 밑줄. 자,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취득 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익. 그러니까 조합하면 자기 주식 비싸게 판 거. 맞죠? 근데 주식장에서 파는 거니까 이건 자본 잉여금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아래 가로 3번 자본 조정 있죠,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동그라미 3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잖아요.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동그라미 3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까지 묶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자본 조정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본 조정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셔야지만 얘는 차변태생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너무 중요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교부 주식배당금 있죠? 동그라미 4번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의 플러스라고 적어주시고 자본조정의 플러스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밑줄 좀 칠게요. 거기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 미치고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 미치고 그다음 띄어서 밑줄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과의 차이.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한 거죠, 여러분들. 쓰리 같은 회사라고 좀 약간 엮이긴 하지만 쓰리 같은 회사죠, 약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자차손. 자, 감자서부터 밑줄 가로 안에. 자, 감자시 주식의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익. 주식을 소각할 때 비싸게 주고 사온 거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중간서부터 밑줄.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취득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익. 싸게 판 거. 이것도 비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걸리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밑줄 좀. 배당 결의일 현재 미지급된 주식 배당액. 됐죠?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주식을 교부하니까 부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 회사의 자본금이 늘었잖아요. 이게 뭐 부채야.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위에 가로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객 보이세요? 요게 미실현 손익이 들어가는 곳이었죠.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같은 거 원칙이. 예. 자, 동그라미 1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있을 거예요. 거기 매도 가능 증권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기말의 공정가치, 요게 시가죠.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평가 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이익잉여금 있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3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어디냐면은 첫 번째 줄에 회사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회사 이익잉여금 중에서 사회 유출되거나 다른 적립금 등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여기에 붙이시고. 종합하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그 뜻이었죠.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 연도 주총일날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걸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가로 2번 영업의 수익 있죠, 여러분들. 5페이지에 가로 2번 영업의 수익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어디냐면은요, 동그라미 7번 외환차익 있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외환차익이요? 자, 전부 다 밑줄이에요. 자, 외화 자산의 발생 시점과 회수 시점, 외화 부채의 발생과 상환 시점. 그럼 이거는 단기 중이란 얘기잖아요. 기말만 하는 게 기말 분계고, 그죠? 상환 시점에서 환율 변동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얘는 단기 중에 쓰는 거예요. 자, 반면에 동그라미 8번 외화 환산이익 있죠, 여러분들. 자, 외화 환산이익도 전부 다 밑줄. 자,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결산일 현재 환율로 평가. 핵심이 결산일 보이시죠, 여러분들? 결산일 현재 환율로, 얘는 평가인 거야, 평가. 평가할 때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해요, 여러분. 남기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어디냐면 6페이지. 지금 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 수익 비용 쪽을 좀 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자, 6페이지의 맨 위에 동그라미 11번 채무 면제익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친구가 갚지마 빚 이러면 여러분 아싸 개이득 이거잖아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이름 그대로예요. 채무를 면제, 탕감받음에 따른 이익이 그 뜻이에요. 자,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정말 고지고대로 계정 과목입니다. 어렵지 않죠, 계정 과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비용인데요. 자, 거기 비용에서요. 혹시 여러분들 동그라미 6번 광고 선전비 보이세요? 이건 딱 봐도 여러분 광고 때릴 때 쓴 비용이죠. 약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고 선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여기만 보시면 돼요. 알죠? 뭐 나 TV나 잡지나 신문에다 때리겠지 뭐.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면 유튜브나. 됐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수도광열비입니다. 자, 이건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가스, 수도, 난방요금 같은 거 있죠? 공공요금이요. 그거 공장이 많이 써요? 본사가 많이 써요?
그렇죠. 공장이 훨씬 많이 씁니다. 그 말은 공장은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거 기억나죠? 중요한 건 구분한다. 근데 본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죠. 본사.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 어떻게 회계에서? 통합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사 쪽은요. 개정 과목이다 수도 광열비예요. 그래서 어디에 비추시냐면 그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8번 수도 광열비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본사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지출 여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근데 이제 가로입니다. 가로. 자, 가로 안에 거기 공장 밑줄, 전기요금 밑줄 그리고 오른쪽 전력비 밑줄. 그래서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줄입니다. 가스, 수도, 난방요금 밑줄 치시고 오른쪽에 가스, 수도료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공장은 중요하니까 전기요금하고 가스, 난방요금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본사는 안 중요하니까 그냥 수도, 광열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알죠? 암기 좀요. 출제 은근해요. 알죠? 개정 과목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 통신비 보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통신비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인터넷 요금하고 핸드폰 요금 나오면 통신비가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우편 요금도 통신비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줄 좀 거기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우편 요금. 맞죠? 통신비라고 합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14번 도서 인쇄비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도서 인쇄비는요. 어디냐면은요. 거기 인쇄비용에 미치고 인쇄비용. 자, 그리고 띄어서 신문, 잡지, 구독료 미치고. 우리 정기 구독할 때도 도서 인쇄비 써요. 구독료 여러분 내실 때. 그 다음에 이쪽 도서 구입 미치고 도서 구입. 책 살 때도 도서 인쇄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은 명함 제작비 미주시고 명함 제작하는 인쇄하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서 인쇄비 씁니다요. 이것도 은근 잘 나오는 개정 과목이 암기하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7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혹시 제가 동그라미 23번 교육훈련비 미주 쳤나요? 아, 쳤어요? 그러면 패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가로 3번에 영업의 비용 있죠, 영업의 비용. 그 영업의 비용에서 동그라미 4번 외환 차손 보이세요? 얘도 두 줄 밑줄 좀. 자, 외화 자산의 발생과 회수 시점. 외화 부채의 발생과 상환 시점 사이에서 환율 변동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그러니까 얘도 딱 종합하면 단기 중에 발생했으면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해석하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얘도 전부 다 밑줄. 자, 외화 환산 손실이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보이시죠? 결산일, 핵심 결산일. 그리고 현재 환율로 보이시죠? 평가. 평가할 때 발생하는 평가 손실을 우리가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한다라는 거니까 종합하면 단기 중에 외화 거래면 외환 차익 차손, 기말이면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됐어요. 뭐 나머지는 다 우리가 밑줄 친 거고 밑줄 안 친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유형자산 처분익 같은 거 모르실 분 없어요. 아시죠? 자, 됐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원래 진도대로라면 원가 회계라는 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원가 회계는 배점이 8점이고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배점이 몇 점이냐면 30점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할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알죠? 교재는 133페이지 피시면 돼요. 미리.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10시 28분 있죠? 28분에